여러분, 혹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현실을 아예 등지고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버린다면 어떡할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이게 그냥 평범한 부부 싸움?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가정이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아주 절박한 위기 속에서 던져진 질문, 거기서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와, 이 한 문장에서 느껴지는 그 무게감이 정말 엄청나죠? 이건 그냥 다툼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한 아내의 목소리인데,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가정이 이 지경까지 된 걸까요? 그리고 정말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전에 먼저 이 위기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아내의 눈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하루가 이렇다는 겁니다. 가족, 친구, 세상하고 통하는 모든 문을 그냥 쾅 닫아버리고요. 하루 종일 휴대폰이랑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종교, 정치, 영혼 이런 거창한 이야기는 막힘이 없는데 정작 당장 우리 가족이 내일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걱정은 아예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현실 좀 보자고 대화를 시작하면 돌아오는 대답이 딱 한마디래요. 정말 차갑고 무서운 말, 그냥 다 같이 죽자. 이건 뭐 무기력하다 이 정도가 아니죠. 현실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는 아예 안 통하고 상황은 위험하기까지 하잖아요. 정말 아무 희망도 안 보이는 이 막다른 길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막막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요, 이야기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확 바뀝니다. 이 상황에 대한 진단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남편의 이런 행동을 나약함 때문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지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관점에서 시작되거든요. 이 문장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죽고 싶다는 그 절망적인 말이 사실은 뛰어난 지성의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너무 명확하게 꿰뚫어 보는 똑똑한 사람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가네 이럴 때 느끼는 그 엄청난 좌절감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똑똑해서 겪는 고통이다라는 진단인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 여기 보시면 그 역설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쪽에는 타고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 이론대로 세상이 딱딱 안 움직이면 너무 쉽게 좌절하고 그냥 다 놔버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재능만 믿었지 그 재능을 이 복잡하고 어떨 땐 지저분하게까지 한 현실에 부딪혀가면서 써보는 노력을 안 해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런 종류의 지성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이런 고민 자체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뛰어난 능력을 현실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단이 이렇게 180도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해법도 완전히 달라져야겠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남편을 문제 덩어리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 상황 전체를 나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으로 바라보는 아주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남편을 내가 어떻게든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말고 이 힘든 상황 자체가 나를 성장시키려고 주어진 과제이자 미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의 중심축을 딱 옮기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 미션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그 시작은요, 놀랍게도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을 향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혹시 내 책임은 없었을까?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 탓만 하는 걸 멈추고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어려움이 결국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기회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결국 해답의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면의 자세, 마음가짐을 바로 잡았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아마 다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그 전략은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바로 기다림이라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어요. 먼저 해야 할 일. 남편이 지금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공부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그 시간에 방해하지 말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뭘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억지로 현실로 끌어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할 일은 그냥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남편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 움직일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주는 마음, 충분한 지식과 에너지가 딱 채워지면 그때는 스스로 움직일 거라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딱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뭐냐? 역설적이게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막 닥달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가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배움의 시간을 온전히 허락해주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한 진짜 지지라는 거죠. 이렇게 위기를 미션으로 다시 보고 전략적으로 기다려주기를 실천할 때 그 절망으로만 가득했던 고난의 시간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끝이 안 보이던 깜깜한 터널이 드디어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의 길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힘든 기다림의 끝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남편의 고립과 공부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남편이 자기만의 답을 찾기에 충분한 지식, 그러니까 일종의 질량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마침내 변화할 힘을 얻어서 세상 밖으로 나올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인내와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보통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그냥 없애버려야 할 문제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바로 그 고난이 관점을 아주 조금만 바꿔서 보면 사실은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특별한 미션일 수는 없을까요?